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금손님 오셨습니다. 야, 어제 우리 금손님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여러분들, 금손님 영상 어제 우리 채널에 업로드 됐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님, 오늘 젊어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젊습니다. 토요일날 임장을 갔는데 교육생 한 분이 실물 보니까 훨씬 젊대. 그래요? 그래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영상에서는 왜 그러냐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몇 살로 보입니까? 이게 50 중반으로 보인대. 아이고, 금손님 영상 감동입니다. 아우, 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나온 이제 역대급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중주택의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입찰 보면 너무 좋은 거고, 입찰 안 보시더라도 앞으로 다가구를 꿈꾸고 계시고 다가구 정도는 내가 하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지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다가구 건물을 몇 개를 살 수 있을까? 하나를 사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되시겠죠? 그런데 당장 눈앞의 이익도 봐야 되겠지만 평생 한 번 가질 수 있는 거면 내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가져가더라도 이 물건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을 해야지, 아파트나 빌라는 그냥 내가 샀다가 생각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때로는 내가 갈아타기 한다 이러면 팔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다가구라는 거는 특성상 한번 매입을 하면 팔릴 때 돼야지만 팔릴 수 있는 게 다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시면 큰일 난다. 최소한 10년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금리가 비싸요, 저렴해요? 고금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금리 시대가 끝나면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올 거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 고금리 시대로 또 다시 회귀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다가구는 내가 최소한 10년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10년 안에는 저금리 시대도 있고 고금리 시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전세가 빨리 빠질까요? 월세가 빨리 빠질까요? 월세가 빨리 빠지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금리가 높다 보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거나 그냥 월세로 들어오는 거나 따지고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 전에는 그때는 완전 저금리 시대였잖아. 전세 집은 아예 없었어요. 대기할 정도로 전세는 방이 없었고 월세는 방이 남아 돌았어요. 지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다는 관악구 쪽에도 가보면 3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월세는 구하려면 내가 바로 구해서 입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는 매물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전세는 매물이 지금 사여가고 있어요. 왜?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저금리 시대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세가 되었든 월세가 되었든 공실이 없을 만한 위치에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춘 집을 해야지, 지금 당장 월세 수익이 있다고 때로는 건물이 깨끗하다고 좋아 보인다고 했다가는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에서 가까운 거를 방을 구하겠어요? 여기에서 떨어진 걸 방을 구하겠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가까운 걸 구하고 나중에 방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한 10분 이후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또 관악구에 가보면 걸어서 10분 정도로 안에 있는 물건들은 공실 1도 없어요. 10분이 벗어나는 것도 공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안 좋은 시기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10분 떨어진 거는 공실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까지 되는 물건만 입찰 보지 그 외의 물건은 저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지금을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방이 작은 게 리스크가 있을까요? 방이 큰 게 리스크가 있을까요? 방이 작은 게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볼 때는 내가 10년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고 물건을 선택할 때 그렇게 가셔야 돼. 때로는 내가 예를 들어 자금이 한 3, 4억 있다. 그런데 애매한 물건이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애매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지 하는 거지, 애매한 상황이라 그러면 나중에 보유하면서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무조건 그때는 내가 멘탈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애매한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물건을 보면서 두 개의 물건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건을 보시면 신림동에 있는 거고 토지는 48평에 건물은 99평, 감정가는 21억 8천에 한번 유찰되어서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연식이 몇 년식이다? 2022년식이다. 건물이 2년 됐다는 거는 완전 새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건축물 대장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었고 우리 물건은 뭐가 없어요? 지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머리 잘 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내가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좀 떨어졌어요. 땅값이 조금 저렴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땅값 대비 건축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하를 파는 것보다 차라리 지상을 한 층 더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지상을 올렸는데 4층은 뭘로 했어요? 견생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걸리면 이행강제금 나오겠지만 그 감안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이 총 18개입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완벽한 물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된다? 위치를 봐야 된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5분 안에 있는 것도 월세가 50, 15분 정도 걸어가는 것도 월세가 50. 그런데 여기에서 5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되었고 여기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는 거는 1, 2년밖에 안 된 신축이야. 어느 거 선택하실래? 신축. 우리 회원님은 가까운 거. 대부분 사람들이 신축을 당연히 선호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한 2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보잖아요. 2층은 우리가 다녀보면 다 수리가 돼 있어요.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매매를 하든 2층은 수리 안 돼 있으면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요. 그래서 2층은 싹 수리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2층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도 잘 돼 있어야지만 새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떨어질수록 무조건 주차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공실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월세도 또 낮춰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운 거는 안에만 살짝 리터치 해놓더라도 공실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거는 건물이 아무리 새 건물이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무조건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해당 물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림역에서 복개천 건너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리를 우리가 대충 한번 재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직선거리 11분 우리 해당 물건까지 14분 약 960, 970m야. 약 1km 가까이를 매일매일 걸어다니면 운동되고 너무 좋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 되면 때로는 너무 더운 날씨 되면 힘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는 건물도 보고 월세도 보고 다 좋다 이거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다. 이런 물건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아니고 뭐예요?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다.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스트레스 없이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실이 없게끔 입지를 갖출 수 있는 물건을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지금처럼 월세가 수요가 많을 때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떨어진 날도 분명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평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곽 지역은 공실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공실을 낮추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월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중심 지역에는 아직도 탄탄하게 월세를 잘 받고 있더라고. 그럼 왜 그러냐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있는 물건들은 시장이 안 좋더라도 중심에 있는 것들은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런데 외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물건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토지가 55평이고 건물은 144평에 최초 감정가는 26억이 한번 유찰되어서 20억 8천. 얘는 몇 년식이에요? 18년식입니다. 좀 전에 걔는 2022년식이고 얘는 18년식. 얘도 그래도 나름 준신축이에요. 그리고 대항력 없고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다. 건축물의 대장 한번 봅시다.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는 다중주택에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4층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위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대장상에 보면 지하 1, 2, 3층이니까 다중주택 다가구는 몇 개 층까지 허용돼요? 3개 층까지 허용되죠. 지하는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지하 제외되고 3개 층이고 방개수는 다가구는 몇 개까지 허용됩니까? 19개. 다중주택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다중주택에 방개수 제한 없는 것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방이 23개짜리예요. 지금 서울에 다중주택이 방이 23개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방이 23개나 뽑았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꼭대기층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되면 없애도 되고 보유해도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일 중요한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가 어디냐면 낙성대역 바로 앞에 있어요. 낙성대역 5분 출구로 나와서 우리 해당 물건까지 160m, 2분이면 걸어갑니다. 완전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호선 라인을 선호하는 게 이제 강남 출퇴근이 좋아서 2호선을 선호하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신림, 봉천, 서울대 있고, 그리고 여기 낙성, 사당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여기서? 사당역, 낙성대역, 서울대 입구역, 그 다음 봉천, 신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건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낙성대역 바로 2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고 하나는 신림역에서 15분이나 걸어가야 되는 물건이에요.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지금 신축이냐 아니면 준신축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이 신축도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신축이 됩니까? 구축이 됩니까? 그렇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듯이 건물도 나이가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은 건 뭡니까? 입지예요, 입지.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매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그리고 신축이고 구축이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볼 때 단기 매도할 물건이면 매도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보유하는 물건은 앞으로 내가 보유하더라도 아무 리스크 없이 보유할 수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지만 나중에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지금 봤을 때는 둘 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건 명확하지만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저금리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낙성되어 있는 물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실 없이 무조건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무조건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익률표를 보면서 두 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신림동에 있는 물건이고 우리가 그냥 대충 중간치로 보면 그냥 19억 5천 정도 자를게요. 19억 5천이면 실투자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하면 4억 6,800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22년도 신림동에 있는 물건을 하려고 하면 내 자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하면 4억 6,800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340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물건이에요. 서울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물건은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물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중간치를 본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한 2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 자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5억 5,200. 좀 전에 그 물건 얼마 있어야 돼요? 4억 6천. 얘는 5억 5천. 약 9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는 한 달에 950 정도의 월세가 떨어져요. 얘는 얼마 떨어졌어요? 300만 원대 떨어졌단 말이야, 이게. 금액이 1억 정도 더 있으면 내가 이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구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했다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형 물건을 하실 때는 확실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냥 내가 낙찰받고 월세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인생의 물건으로 가져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고 팔아도 제대로 팔 수도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전혀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물건, 신림동에 있는 물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나름대로 매력적이다. 하지만 입지가 너무 안 좋다는 명확한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조금 비싸지만 월세가 확실하고 입지가 너무 좋다는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하나는 조금 비싸고 하나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좋은 걸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실의 리스크 때문에 나중에는 중간중간 굉장히 힘든 시기도 분명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구를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야지 세월이 지나도 공실이 안 생긴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도 전혀 리스크 없이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내가 공실이 생기면 있잖아요. 진상인 세입자도 들어오기를 바랄 거예요. 진짜라니까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실이 생기면 다가구는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물건을 해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